페이팔, 월마트 같은 대기업들이요 자기들만의 코인을 만든다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이게 대체 뭔가? 비트코인하고 또 어떻게 다른 건가 궁금하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업들이요 카드 수수료 아끼고요 결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드는 디지털 달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이 편리함 뒤에 숨겨진 결정적인 세금 함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뜨거운 감자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실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이건 투기나 대박을 노리는 그런 코인이 아니고요, 오히려 거대 기업들이 미래 현금 흐름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대단히 계산적인 금융도구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월마트, 페이팔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요 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데서 스테이플 코인은 염두에 두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기업들이 왜 자체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지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코인인데 가격이 안정적일 수 있지 라고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 달러와 같은 실제 화폐와 그 가치를 1대1로 고정, 패깅한다는 거죠.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팔이 만든 어떤 페이팔 USD 한 개는요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 아마존, 월마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엄청난 수수료 절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신용카드로 100불 결제하잖아요. 아마존은 카드사에 못해도 2달러, 3불, 2, 3%의 수수료를 낸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받는다 그러면요, 이 수수료는 거의 없어지겠죠.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게 2, 3% 절감 효과는요 굉장히 큰 천문학적인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결제 시스템 장악입니다. 자체 코인을 만들면요 고객들 돈이 자신들의 어떤 그 생태계 안에서 돌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마치 백화점 상품권이라던가 스타벅스 카드와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고객의 데이터도 독점하고 또 새로운 금융 상품도 만들고 심지어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까지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요, 규제의 명확성을 들 텐데요. 2025년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와 같은 법안들 때문에 이제는 은행이 아닌 기업들도 합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니 페이팔을 시작으로 거대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다라고 하겠죠. 자, 결정적인 세금 함정,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일 텐데요. 결국은 이게 안전지대로 피신했을 뿐인데 세금을 내냐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가장 중요한 세금 얘기일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요 바로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3만 불에 비트코인 한 개를 샀다 쳐요. 근데 가격이 7만 불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이 불안해서 일단 수익을 확정하고 싶지만 이 현금으로 바꾸기는 좀 번거로워서 7만 불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다라고 쳐요. 그러면 이게 7만 불에 고정되어 있으니, 그리고 이건 여전히 코인이니 세금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거겠죠. 안타깝게도요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IRS는요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을 텐데요. IRS 관점에서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을 어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행위에 대해서 이걸 IRS가 어떻게 보냐라는 건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매도하고요 그 대가로 USDC라고 하는 다른 자산을 받은 하나의 거래, 코인의 유지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래의 완결로 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비록 은행 계좌에 현금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매각으로부터 얻은 시세 차익이요, 아까 4만 불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죠.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의 큰 함정일 텐데요. 안전한 코인으로 옮겨 두었을 뿐인데 세법상으로는 이미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이자를 벌었을 수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됐냐? 이건 또한 일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최근이라기보다 몇 년 전부터 있긴 했습니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요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게 이자 소득 세금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이자 소득은 양도 소득이 아닌 은행 예금처럼 일반 소득, 오디너리 인컴으로 취급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보고할 때 합산해서요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서 과세되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된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연말 세금 보고할 때요 디파이 플랫폼에서 받은 이자 내역 꼼꼼히 챙겨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고요. 거대 기업들의 금융 전략의 어떤 중심이자 미래 결제 시스템의 하나의 핵심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흐름에 있어서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면에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는지에 대한 것도 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들 이해하고 준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과세 관련해서 여러 궁금한 점 있거나 뭐 저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요. 저와 제시행컴 전문가들과 연락해서요. 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 정보는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고 또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내용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